이어서 추동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어떤 주제가 될까요? 네, G7의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제재가 계속해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G7을 앞두고 제재 내용이 좀 나온 것 같은데요. 보도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사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G7 and EU to ban restart of Russian gas. G7과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제재를 시작한다라는 제목인데요. 킥박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제목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G7과 유럽연합이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한 파이프라인들을 통한 가스 수입 재개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결정은 이번 주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작년에 러시아가 공급을 중단하고 유럽 전역의 에너지 위기를 촉발한 폴란드와 독일과 같은 국가로의 러시아 파이프라인 가스 수출 재개가 막히게 됩니다. 전쟁이 시작될 때 EU는 모스크바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파이프라인 제재를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외신에서는 이번 조치가 확정되면 매우 상징적인 일이 될 것이다라고 콕 집어 말합니다. 그렇다면 기자님, 갑자기 왜 유럽과 G7은 가스 제재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유럽이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특히 에너지와 관련된 의존도가 높았던 유럽이 러시아의 전쟁, 제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끝에 이번에는 천연가스를 직접적으로 건드렸다라는 점이 좀 재미있는 뉴스인데요. 자, G7회의는 오는 다음 주 중에 이제 히로시마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각국의 선진국 정상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아젠다를 논의하고 결정할 방침인데요. 그중에서 눈에 띄는 뉴스가 파이낸셜 타임스에 나왔습니다. 자, 단독 보도로 나오면서 이제 업계에서 그리고 시장에서는 진짜 그렇게 될지를 지켜보겠다라는 분위기인데, 바로 G7 정상들이 러시아에서 나오는 천연가스의 수입 완전히 막겠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그동안 러시아는 먼저 선제적으로 천연가스 수출을 막아왔습니다. 유럽의 에너지를 끊으면서 러시아의 중요한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해 왔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대유럽, 대미국에 대한 경쟁력 그리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G7이 오히려 반대로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점은 러시아에게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좀 풀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러시아 에너지 수입 문제를 논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G7 회의를 통해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FT의 보도대로 실제로 이런 결정이 나온다면 향후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관련해서 유럽과 그리고 선진국들의 기조가 정확히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가 실제로 유럽에 이러한 공급을 막은 이후 천연가스 가격은 10배 가까이 뛰었었습니다. 자,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부터 촉발된 인플레이션 이슈는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 공포로 이어졌었고요. 결국엔 미국이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속도 조절을 원하는 대로 하기 힘들었던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유 가격까지 오르면서 핵심적인 에너지 물가들이 모두 폭등하는 일들, 바로 작년 초 있었던 핵심적인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어느 정도 이에 대한 문제는 해결했다. 유럽이 자체적으로 러시아의 문제를 의존도를 낮출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처음에 천연가스 비율이 40%에 육박했던 유럽에서 지금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의존도가 10%대까지 낮아졌다고 합니다. 지금 1년 동안은 굉장히 큰 위기가 있어 왔었지만 위기 끝에 기회가 왔다. 즉 더 이상은 러시아의 에너지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될 정도로 상황이 좋아졌다라는 점에서 향후 지정학적 리스크로 지적받는 러시아 문제가 향후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 이로 인해서 이번 러시아에 대한 제재 역시 시장 원유 가격에 그리고 에너지 가격에 미칠 영향이 적을 것이다 라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긴 합니다. 자, 러시아 입장에서도 많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에너지만큼은 러시아가 주도권을 끌고 왔었는데, 이번에 유럽과 각국 정상들이 이런 식으로 선제적으로 러시아 제재에 나선다면 과연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협상력을 키워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 뜻에서 이번에 에너지 가격이 큰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면 현재 미국이 추진 중인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멈추는 것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도 미칠 것 같고요. 반대로 이러한 제재로 인해서 다시 한번 에너지 가격이 크게 흔들리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제재 압박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쪼록 아직까지 G7 회의는 좀 남았고요. 실제 공식적인 발표는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 사이에 시장 가격도 아마 뉴스 보도로 인해서도 흔들릴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로 큰 흔들림 없이 유가가 안정적으로 간다면 이러한 에너지 문제들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러시아에 대한 문제, 전쟁 리스크가 이제는 전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뉴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속되어 왔던 이 전쟁 리스크가 조금은 잠잠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이슈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속보로 들어온 소식 중에 트위터의 새로운 CEO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새로운 CEO 누구일까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그가 공개가 됐고요. 트위터의 CEO답게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면에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마디를 던졌습니다. 더 밝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일론 머스크의 비전에 오랫동안 영감을 받았어. 이런 비전을 트위터에 제시하고 사업을 혁신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다라고 합니다. 이날 머스크의 트윗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이 트위터를 언급하면서 나에게 새로운 팔로워가 생겼다. 머스크만큼 팔로워가 많지는 않지만 이 플랫폼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남겼습니다. 과연 이 인물 어떤 인물일지는 앞으로 그리고 그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은 뭐가 있을지 기사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에 자세히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new Twitter CEO, 트위터의 새로운 CEO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NBC 유니버셜에서 광고와 파트너십 대표를 지낸 이 인물은 광고 업계의 해결사로 업계에서 유명합니다. 참고로 NBC 유니버셜의 입사 전에는 터너 엔터테인먼트에서도 광고와 마케팅 부문에서 무려 15년 근무의 대부분을 보냈다고 해요. 거의 광고의 전문가 수준인데 그래서 이분이 필요했던 겁니다. 킥박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크가 CEO로 자리 잡은 후에 잡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하나가 바로 머스크가 인수하기 전에 트위터의 최대 광고주가 100개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머스크가 사장으로 자리 잡은 후 이 가운데 37개사 올해 1분기 트위터에 광고비를 전혀 쓰지 않았고요. 24곳은 트위터에 집행하고 있는 광고비를 전보다 무려 80% 이상 줄였습니다. 그래서 외신에서는 이번 새 대표인 야카리노가 당면한 과제로서 트위터의 광고 급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채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야카리노는 여성 특유의 부드러움과 광고주들과 관계도 굉장히 무난한 것으로 알려졌죠. 구체적으로 새로운 CEO의 행보 어떻게 될까요? 네, 많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로운 CEO 이름은 린다 야카리노입니다. MBC 유니버셜의 광고 책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그녀의 별명은 벨벳 해머입니다. 벨벳 해머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 한 번도 들어보진 못했어요. 네, 근데 뭔가 부드러운 느낌은 나는데요.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이 그 핵심인데요. 벨벳 같은 부드러움으로 해머와 같은 강인함을 같이 가지고 있는 여성 리더를 말합니다. 자, 남성과 같이 굉장히 강한 리더십이 아니라요. 부드러운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만 핵심적인 결정들 그리고 리더십을 잘 발휘하는 리더 이런 것들을 벨벳 해머라고 하는데 린다 야카리노의 별명이 바로 벨벳 해머입니다. 자, 그만큼 향후 부드러운 리더십을 통해서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어왔던 트위터를 되살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기대감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10년 넘게 MBC 이제 유니버셜에서 근무하면서 광고 전문가로 일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굉장히 심화되었던 상황에서도 이러한 광고를 어떻게 집행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잘 내린 것으로도 좀 유명하고요. 10년간 MBC 유니버셜이 이제 가지고 온 광고 수익만 1,000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게 100% 분의 역할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리더로서 잘 실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잘 집행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별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벨벳 해머로서 시장에서 원래 유명한 분인데 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친 일론 머스크계로 약간 측근 인사를 놓은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바로 지난달만 해도 마케팅 포럼에서 일론 머스크와 이 린다 야카리노가 같이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린다 신규 CEO가 이 트위터의 정책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전략에 호평을 하면서 그런 혁신들 그리고 진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첨언을 했었는데요. 지금 CEO로 임명이 되면서 그때 발언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가 본인이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일들을 이 린다 야카리노를 앞세워서 결국엔 뒤에서 안막 뒤에서 조정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는 게 그 부분인데요. 자, 일론 머스크가 움직이는 것 하나하나, 발언하는 것 하나하나 문제가 특히 부정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움직이는 대신 외부로는 린다 야카리노 CEO를 새로 보이고요. 실제로는 실무적인 핵심적인 절차들 그리고 결정들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모쪼록 이렇게 임명이 된 이상 앞으로는 그녀에게 많은 짐이 짊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트위터는 440억 달러의 일론 머스크한테 인수가 됐는데요. 인수 직후에 광고가 많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매출의 90%가량이 이러한 광고 수익에서 나오는 건데 이러한 광고 수익이 악화된다는 점, 이 트위터를 운영하고 이제 경영해야 되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엔 이런 광고 마케팅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SOS 신호를 린다 야카리노로 보냈다라는 측면에서는 가장 적절한 인사였다라는 반론도 있긴 합니다. 자, 결국에는 앞으로 야카리노가 보여주는 경영 철학 그리고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잘 경영을 해갈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서 사명을 트위터에서 X로 바뀌었다는 뉴스 이것도 다뤄드렸었는데 이러한 X라는 새로운 서비스, 에브리띵 앱 또는 슈퍼 앱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X라는 앱으로는 어떻게 한 발 더 나아갈 것인가 이게 더욱더 중요한 현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광고는 기본이고요. 뿐만 아니라 메시징 그리고 상품 결제, 그다음 원격 차량 호출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앞으로 이 X라는 앱에 담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전략들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의 지원, CTO적인 역할을 트위터의 기존 CEO였던 일론 머스크가 하기로 했고요. 전체 경영 전반을 비즈니스적으로 풀어가는 것을 야카리노 CEO가 해갈 예정인데 이 둘의 조합 과연 지금까지 독단적인 CEO, 혼자 결정하는 CEO로 유명했던 일론 머스크가 이런 부분을 잘 양보하면서 조율해 나갈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새로운 CEO 일론 머스크가 채워주지 못했던 부분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그리고 벨벳 해머 새로운 걸 배웠는데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세 가지 주목됐던 핫했던 이슈들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